해낼게요. 자, 서울구 우리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합니다. 선생님 실적. 여기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 서울구가 평균이 높네. 그치? 평균이 높아서 아까 우리 심원장님 계산법으로 하면 여기서 뭐 4점 정도 넣으면 이제 82점. 그치? 81, 2. 거기가 4등급. 거기서 8점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90이지. 90선이 가야지 3등급이라는 건데 사실 4점짜리 4점대 문제 2개 틀리면 금방 50대거든. 이게 실수성이에요. 9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보시면 서울구는 교과서 저 원장님 시간 좀 내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 되나요? 네. 교과서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왔죠. 공립학교로서 교육청의 지시를 그나마 충실히 따르는 학교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이 지역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교과서 출제 비중이 높고 가끔씩 모의고사 질문 첨가되기도 하고 부교재라고 했는데 부교재가 책이라기보다는 학습지라고 해서 프린트인데 프린트 양이 꽤 돼요. 각 단원별로. 그런데 그 프린트가 교과서 외적인 내용을 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압축하거나 더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교과서 출제 비중이 높다. 교과서 중심이다. 자, 요거는 최근 3개년 동안 영역별 비중을 본 건데 골고루 나오는 거지. 이제 수필, 소설, 화작, 매체, 비문학, 현대시 뭐가 빠졌지? 문법이 빠졌어요. 중간고사 때 문법을 보지 않는 게 최근 트렌드였어. 그러면 문법 외에 문학이 비중이 크고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여타 다른 학교들에서는 잘 집어넣지 않는 비문학. 이 비문학이 교과서 비문학이야. 그래서 상문부처럼 이것이 수능 지문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비문학이라서 고1 수준에서 독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교과서니까. 자, 그 다음에 매체나 화작 같은 경우는 나중에 3학년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인데 화작이나 매체를 중요시 다루지는 않아. 다른 학교들에서. 왜냐하면 얘네는 따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거든. 그냥 유형이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비문학을 화작처럼 비문학을 매체처럼 바꿔놓은 그 글을 그냥 잘 독해하면 돼. 그래서 보통 학교들은 화작이나 매체는 시험범위에 담지 않는데 서울은 교과서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매체, 화작까지. 근데 또 여기서 은근히 아이들이 틀립니다. 쉬운 걸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읽다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고가 쉽긴 하지만 무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적을 잘 나갈 수 있다. 자, 이해 비중이 크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개념을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 없다는 얘기야. 물론 암기도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력이 93.7%. 대부분의 문학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다른 지문과 연계하고 또 적용하고 또 지문과 지문을 통합하고 추론하고 아까 추론 얘기 있었잖아.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깔려있다라는 거. 자, 유형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서머리하는 출제 경영 분석을 보실게요. 국어 영역 전체에서 고른 출제라고 나왔죠. 학법, 작문, 문법, 매체, 문학, 비문 고른 출제 비교적 그 하래가 이런 학교가 서초구에는 없다. 서울고밖에. 근데 이게 좋은 것인가 생각하면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요. 이게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할 파트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법, 작문, 매체는
예비고사 겨울방학 때 시작해도 전혀 듣지 않거든. 시간도 안 걸려. 진짜 본질적으로 비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서울고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른 출제를 한다. 일단 경향 보는 거니까. 자, 전 영역 출제, 고1 전 영역 출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들, 그래서 시는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기에 가축가방이라든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거는 교과서의 작품인데 친절하게도 서울보는 걸 알려줘요. 이거 더해라 하고 유인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연계 작품들을 가지고 이거는 되죠. 네.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과 교과서 개념의 충실, 교과서 개념의 충실, 연계 문항으로 난도를 조절하는데 그렇게까지 해결 못할 정도로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은 없다. 그 수능 유형 문항을 제가 상문고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상문고랑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은 이렇게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1학년 20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수능을 볼 수 있나? 이렇게 정직하게 내서 공부시켜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텍스트의 철저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중심이. 자, 예시만 보실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개념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국어는 대부분이 개념어죠. 문학은 개념어, 후렴구. 자, 처음과 끝을 반복 승리 상관해서 안정감을 얻었다. 감각적 심상을 활용했다.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등등. 이런 거 다 개념어인데 비교적 어려운 개념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개념어가 워낙 많으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 시든 소설이든 다 독해놓고 개념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어. 화자의 정서를 연시조 형식의 연시조가 오지 않아야겠고 시각적 신상과 청각적 신상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가나 다 지금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분석, 비교, 공통점 차이점 이것까지 문항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수가 없어야 된다 얘기했잖아 아까. 그래서 뭐 이런 극적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극의 극적이잖아요. 연극의 극. 이거는 대화. 연극에서는 배우가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서사 이거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줄거리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거를 극적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어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개념어 수업이 중요하다. 자, 보면은 이것도 개념어예요. 구체적 사례로 인용해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 개념어. 즉 문학 수필이든 소설이든 시든 다 개념어다. 그 다음에 쉽다고 했으나 그 쉬운 와중에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틀린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들 간의 연관성 파악하기인데 이게 출제 의도를 잘못 읽어요. 우리 학생들이 국어 시험에서.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라는 말은 바로 상대성을 보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경중을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것인데 우리 좀 이과에 특화된 학생들 혹은 우리 남학생들 전반적으로 젠더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풀어요. 자기 생각대로 풀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병상에 눕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자신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글쓰기는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만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찰. 근데 많은 학생들이 4번으로 답을 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가, 이 앞에 나온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고양이한테, 길고양이한테 밥을 줬더니, 길고양이가 맨날 찾아오는 거죠. 얘는 날 정말 좋아하는 거야.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어느 순간 새끼 5마리를 데리고 쫙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가 은혜를 지 자식들한테 나를 보여주면서 이분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야. 이렇게 가족 환영 인사 뭐 그런 거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머나 예뻐라 하고 고양이 새끼를 만지려는 순간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거는 나의 착각이었어. 인간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갖고 이런 동물이 아니라 그거는 고양이의 자존심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양이만의 의식이 있었어. 얘네들만의 그 종만의 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평소 자신이 고양이에게 갖고 있던 오해를 깨닫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비판적 글쓰기에 애들이 꽂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판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이거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성찰 이거 틀렸고요. 인간 중심. 이게 뭐냐면 그런 일상의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성찰 안에 비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를 비판하는 것도 나를 성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라는 거지. 가능한 태도.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에 가려져 있던 특별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애들이 헷갈려하면서 이렇게 지우고 뭐지 이러고 4번 선택하는 애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것도 잘하는 애들. 그런데 이게 보면은 4.8점짜리인가? 이거 하나 틀리면 이제 2등급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연계문항. 그래서 이제 교과서 외지문이거든요. 허균의 허생전이라는 소설에 대한 연계 지문으로 나온 유재론이라는 수필인데 요거는 우리가 읽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출제 경향이에요.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포인트. 해당 범위에 대한 풍당꽃 정확함이에요. 작품의 구조, 이름, 주제, 배경 지식, 그리고 개념. 추론과 통합적 사고력을 개념. 이건 뭐냐면 텍스트를 A, B, C 놓고 서로 동시에 비교. 동시에. A만 놓고 보면 내가 알아. 그런데 B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C, 거기다 C까지 나와. 그랬을 때 문항을 읽었을 때 바로 텍스트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힘. 그건 사고력이죠. 사고력. 그 다음 눈으로 읽고 감으로 문제 푸는 방식 필패. 반드시 패한다. 반드시 패하죠. 반드시 패. 왜? 간이 아니거든. 그거는 논리거든요. 아까와 같듯이 명확한 출제 의도가 있고 성질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감으로 푸는 왠지 이게 다를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그래요. 너 이거 왜 다른지 한번 얘기해볼래? 딱 봐도 다 아닌가요? 뭘 딱 봐도 어떡해요? 그냥 제 느낌인데요?
있지 않으면 그건 내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알았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3, 4등급, 4등급, 5등급 올라있는 거예요. 대량의 문제풀이에 의존하는 방식 필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좋죠. 많이 푸는 게 좋은데 그 많이 풀면서 개념을 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낯선 환경들에 대해서 적용된 개념을 내가 체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죠. 이런 식으로 감으로 풀고 오다가 감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바뀌어야 돼요.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과정 전체를 바꿔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죠. 그리고 출제자의 마인드가 되라. 항상 묻는 게. 그리고 국어는 자, 답이 하나가 아니다.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상대적인 경종을 보는 거죠. 이런 훈련들,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 국어라는 과목에 맞는 훈련들, 그리고 학교 출제 경향에 맞는 훈련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념어의 충실해라, 완벽한 체화 원리를 내신 기출 문항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를 논리적으로 맞고 인과관계도 맞는지 출제 의도에 맞는지 그런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진도 교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압박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개인별 공부 노트를 제공합니다. 거기서 국어 필기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저거지. 수업도 눈으로 보고 공식이 전화 좋네. 저런 게 있었어? 손으로 안 풀면 안 되잖아요. 국어도 손을 써야 돼. 로드맵을 그려보고 구조화해. 그래서 공부 노트가 제공됩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교재고요. 솔직히 제가 교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학원에서 어머님들께서 그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교재가 좋아서 선택을 했대요. 전문이고 교재가 좋대요. 그러면 교재가 좋다는 건 전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B라는 학원을 갔더니 A라는 학원과 B라는 학원의 교재가 똑같더래요. 이건 솔직히 사기죠. 그게 어떻게 전문인가요? 그냥 땡땡 닦으면서 긁어와가지고 글씨체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주별 테스트가 나가고 교재가 나가는데도 애들이 교재가 좋아서 다닌다. 그 교재는 그 학교 경향과 출제에 맞게 변형하고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 담당자의 철학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별 교재뿐만 아니라 정교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피드백 있습니다. 피드백은 이거는 시험 전날 제가 오전 2시 소글씨로 피드백 해준 거예요. 3학년 학생이고요. 시험 전날 질문했을 때. 자, 이거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코멘트. 자, 이거 모의고사에 대한 코멘트네요. 문항별로 자세한 분석을 피드백합니다. 학부모님께도 하고 학생에게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읽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린 거 귀찮아하면서 오답 겨우 하고 틀린 거를 9번 붙여서 9번 복습해야 잘 읽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평범한 인간들은. 그런데 애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요 피드백을 이제 이것이 콘텐츠를 바뀔 수 있겠죠. 모의고사에서 내시는 거. 그러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가지고 선생님, 제가 할 수도 있고 우리 학습 매니저 선생님들이 서울고등학교 옆에 붙어서 같이 분석해줘요. 같이 피드백을. 그러니까 글로 나가고 옆에서 또 같이 짚어주시는 거죠. 근데 클리닉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수업 원장님께서 자랑 같아서 읽지 않겠다고 하시면 저는 읽겠습니다. 쌤 덕분에 3학년 1.0으로 마무리한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성분 3학년 한양대 의대에 최초 합격하는 학생. 왜 이 학생이 기억에 남냐면 항상 국어만 2등급이었어요. 전과목이 다 1등급인데 항상 국어만 2등급이어서 1점 초반대이긴 한데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1.0으로 마무리되어야지 수시로 자기가 가고 싶은 의대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 1.2 안에 드는 학생이어서 작년에도 1.17이 서울대 의대에 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 저 1.0 나와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학생이 학원 들어올 때부터 너무나 화목해요. 너무나 바빠요. 저를 찾아요. 들어오다 그 앉으면서 가방 열고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전화해요. 학원을 오는 시간이 아깝다. 통학 시간. 전화 수업에 그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 한마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쌤께 어찌 감사. 처음으로 1등급이 나왔을 때 학원 옮겨서. 근데 사실은 얘가 잘한 건데 영광을 저한테 돌려주실 때 제가 10배로 더 열심히 하죠. 감사한 말씀들을 잠깐 시간이 거의 20분이 다 됐는데 20분에 끝내기가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요 자체 교재 있잖아요. 자체 교재 요거와 개별학습 피드백 요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고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상고 국어 선생님들과 무엇이 다르냐면 저는 감히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면 많은 학교를 하면 안 돼요. 상고, 서울고. 지금 상고라고 했나요? 상고, 서울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원도 하고 서울도 하고 서초도 하고 동덕도 하고 단포도 하고 현대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학교들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뭐냐면 연구의 분석의 질이 떨어지고 교재의 질이 떨어져요. 한 문항 내가 그 학교에 맞게 제작하고 그러려면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제가 참석해서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다. 1, 2, 3학년을 동시에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수시 성적을 항상 내고 있다. 1학년 때 들어왔던 최상위권이 3학년 때까지 수시 성적을 위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 학교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재는 자기가 만들어야죠. 서울고 교재, 서울고의 서시에 나오는 문제 똑같고 상원고에 나오는 서시의 문제 똑같고 동동여고 똑같고 세화고 똑같고 그게 무슨 전문가의 교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재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알아보는 거 우리 주천이 어머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학원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고 정말 선입견 없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어느 학교는 어디로 가야 돼? 대형 이런 말에 휘둘리시는 것 자체가 그런 보수적인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 교재가 좋대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제가 황당한 거죠. 거기고 그래서 잘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 아이에게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줘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서울고도 그렇고 상원고도 그렇고 특히 상원고는 어려운데 1학년 때는 애들이 많이 가는 대형으로 갔다가 2학년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서 찾아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량으로 기계식으로 공정식으로 찍어내듯이 100명 앉혀놓고 공부하고 똑같은 교재, 똑같은 시험지 이 학원 저 학원 다 똑같아 기출문제가 그런 문제 풀려있고 그렇게 해서 국어가 중요한데 이게 아니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체 교재 사용, 개별 학습 피드백
여기서 확실한 차이점이 있고 더 큰 차이점 강의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고 좋은 인연이 돼서 계속 주찬이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